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가 이용자의 허가 없이 개인적인 문서를 열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독과 함께 자세히 보시죠. 케빈 뱅크스턴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X를 통해 구글 독스에서 세금 보고서를 들여다봤더니 제미나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문서를 요약했다며 제미나이가 구글 독서에서 여는 비공개 문서까지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케빈 교수는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메타의 AI 정책 이사를 담당했는데요. 케빈 교수가 제기한 문제는 구글 제미나이가 이용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구글 클라우던에 저장된 PDF 문서를 읽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케빈 교수는 이후 해당 현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다양한 원인을 제기했는데요. 우선 AI 모델 자체가 환각 현상에 빠진 것이거나 구글 서버 내 일부 시스템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업계에서는 구글과 같은 규모의 회사에서도 정보를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AI가 더 많이 출시될 미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AI 시대가 대중화되고 있는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윤리 기준이 먼저 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문화예술계에는 생성형 AI가 창작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반갑습니다. 명령어만 입력하면 그림이라든지 관련 지식들을 혹은 글 같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명한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 교수가 거대한 표절 시스템이라고 AI를 평가했듯이 무단학습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역시 신문사들이 다 어떤 저작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명백하지가 않아서 신문기사 크롤링하는 이슈들. 그런데 최근에는 언론지능재단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이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작가협회, 만화가협회, 웹툰 이런 협회들이 다양하게 걸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질적으로 AI 결과물하고 작가 작품의 유사성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AI형 모델이란 것을 확률적으로 뭘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맞닥뜨리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로부터 학습당하지 않을 권리 같은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고, 저작권에 있어서 본인 저작물이 AI가 학습에 이용되지 않는 것들을 특강 규정이나 로봇 배제 표준 등의 방식으로 명시해야 된다는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AI가 어떤 창작물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 이 AI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까 이제 법률적으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학습 데이터 무단 수집 논란이 일자 해외에서 이제 정부 차원의 AI 학습 같은 것들을 금지하기 시작했고요.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AI 봇 같은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어떤 기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갈등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갈등 관계의 본질은 사실은 AI가 만들어낸 것하고 실제 우리가 창작한 것이 계속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절을 예방하는 이런 차이점들이 계속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걸 계속 법률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